안녕하세요.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것이 한 3,000가지가 된다 합니다. 3,000여 가지가. 그 많은 하고 싶은, 즐기고 싶은 취미 중에서 선택된 하월시아에 대해서 그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또 아니면 하월시아의 그 어떤 반려식물로서 자리매김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2014년경에 다음 카페 하월 앙구스티 폴리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월시아는 반려식물이다라고 선포를 하자, 우리끼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분들이 좋다, 이거 반려식물이다, 그렇게 해서 하월시아는 반려식물이라고 그때 재정 비슷하게 재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그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게 한 3,0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된 우리 식물 기르기, 그 중에서도 하월시아.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하는 걸 반려동물이라 그러는데 왜 반려식물이라는 의미는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도 이걸 반려식물로 하자, 그렇게 우리끼리 하월 앙구스티 폴리아 회원들끼리 결의를 하고 일종의 선포식을 한 지가 2014년입니다. 지금부터 꽤 거진 9년 8년 그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제가 누누이 몇 번이고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 반려식물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경기도 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방성한 국민의힘 성남5 부의원은 식용이 아니고 인간과 짝이 되는 반려식물을 위하여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합니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반려식물의 명확한 개념의 정립, 그 다음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반려식물 관련 지원을 개발하고,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그 다음에 우편, 인터넷, 경기도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366회 임시 회의 기간 중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가능하다면 경기도 의회에 들어가서 그 반려식물의 어떤 관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적극 행정기관에 토로함으로써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하월시아 위상이 조금 더 커지고 정립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관에서도 이렇게 반려식물이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간 정말 전 젊을 때부터 그 어떤 식물을 길렀습니다. 난초부터 시작해서 오모도에까지, 그 다음에 그 관음죽, 많은 그런 식물을 제 손에 거쳐서 키웠는데, 이 원예식물입니다. 반려식물은 원예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원예적 가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이걸 어디서 매길까요? 청와대에서 매길까요? 농림수산부에서 매길까요? 어디서 매길까요? 원예적 가치란 것은, 원예적 가치는 그 취미가 스스로 매기는 것이다. 취미가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큰 줄거리를 몇 개를 잡아보면 원해적 식물은 상록, 화렵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봄에 잎이 올라와서 가을에 져버리고 알뿌리만 보관해 있는 것도 아주 그 잎의 가치라든지 꽃의 가치가 충분하면 원해적으로 가치가 충분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록,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상록 푸른 것이 좋다. 그 보면 오모도가 그렇고 난초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변이가 있어야 된다. 변이가. 변이 중에서는 잎변이가 있고, 잎의 변이가 있죠. 잎변이가 있고 꽃의 변이가 온 화변이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월시아는 그렇게 꽃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현미경으로 보시오, 그게 왜 아름답냐고 하는데, 하월시아 꽃은 그렇게 원해적 가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얘기해서. 근데 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이 얘기하는 바리게이티드 금이 있음으로써 변이가 많다. 변이가 많이 일어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늘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육종으로 인해서 다양성을 갖고 있다.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더디 자라죠. 더디. 천천히 자란다. 이게 1년에 쑥 크고 완성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반려식물로서 좀 가치가 덜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 크기가. 아무리 멋있는 그런 식물이라도 바오밥 나무처럼 20m, 30m 그렇게 쭉쭉 커갖고는 원예식물로서 가치가 없다. 원예식물로서. 왜냐? 우리 인간과 동거동락. 그러니까 아파트 안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온실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 용이해야지, 이게 막 이만해가 하나 들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그 선인장이, 이렇게 큰 선인장들이 굉장히 인기를 있다가 자꾸 요즘 주거 환경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선인장이 한때 시들해지는 게, 이제 선인장이 시들해지고 유석류, 그러니까 가시가 없는 것들이 인기가 있다. 왜냐면 가시 애들 기르는데 그 넘어져서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짚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해야 된다. 해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 그 고무나무 있죠. 벵갈 고무나무든지 고무나무가 어떤 자기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그 독성 성분 가스 같은 걸 내뿜고, 또 여기에 멜라민층에 이 피부에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만지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가 굉장히 관엽으로서 인기를 끌다가 요즘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해해야 된다. 무해. 그 다음에 기르기가 수요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엄청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정말 기르기가 어렵다면 그게 보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보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홀로 좋아한다. 나 홀로다. 그러니까 좀 적당한 사람이 여럿이 이걸 길러야 재미가 있지.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 그러죠. 독불장군은 혼자서 하면 미래가 없다. 여러 명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렇게 열거했는 것들이 제가 오랜 식물을 길러본 사람으로서 반려식물의 어떤 기준점이라 할까,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한 그 변화를 얘기했죠. 변화. 그러면 이 반려식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변화가 왔는데 잎이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줄무늬가 들어간다든지 노란 무늬가 들어간다든지 한 것을 바리게이티드 변이죠. 변이종이죠. 돌연 변이죠. 그냥 이 가만히 둔 그런 자연 상태에서 변이는 100만 분의 1개 개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과학의 발전으로서 조직 배양을 하면서 거기에 변이 유도체를 첨가하여서 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식물에다가 방사선을 적당량입니다.
적당량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뮤턴트라는 형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변이도 있을 것입니다. 수의 변이가 그렇죠. 크리스탈 펜서. 그 다음에 피그마의 뮤턴트 있죠. 아트로포스카 뮤턴트 있죠. 그 다음에 이바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형질이 변경된 것을 뮤턴트라 그러고, 기존 형질 생긴 모양 그대로 가 있대 입에 엽록소가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변형된 것을 바리게이티드, 이게 또 변이종이죠. 그래서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 하야시, 일본의 하야시 박사가 남아공 원산지에서 이걸 뭐 발견하고 베이어시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분류를 했는데, 세계식물학회에 등록을 해서 그게 한 180여 종 된다 그랬습니다. 원종이. 지금은 하월시가 몇 종이 될까요? 굉장히 무수히 많죠. 이것은 육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자연 교잡도 있어서 자연에서도 지금 계속 새로운 어떤 형태의 하월시아가 탄생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어떤 그 얘들 생태계에 개입을 한 거죠. 인위적으로 수분을 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취미가들한테 이 지속성을 있게 한다. 취미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급에서 고급으로 흐른다. 저급에서 취미 문화는. 근데 그런 어떤 충족감, 지속성이 없고 몇 개 딱 있고 조직병해가 쫙 퍼져버린다면 민들레와 무슨 상관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민들레 꽃 굉장히 이쁩니다. 민들레 꽃이 어느 꽃에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민들레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수량이 너무 많다. 수량이 많아서 그렇다. 이 하월시아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량이 계속 탄생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수천 개 조직배양해서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시민은 이미 실증을 나고 끝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계속 영속적으로 탄생돼야 반려식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반려식물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흔히 보면 뭐 하월시아를 육성해야 돼, 널리 알려야 돼. 그런데 뭐 널리 알려서 어떤 이걸 거래로 매매를 증진시키는데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겠지만, 진정하게 하월시아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그 반려식물을 어떤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는 것이야. 그것이야말로 하월시아를 사랑하고 하월시아를 아끼고 진정 하월시아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많이 날씨가 풀렸습니다. 이제부터 한 5월달 장마치기 전까지는 또 하월시아가 굉장히 아주 무럭무럭 잘 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흡족하고 기쁠 텐데, 요즘 로제 타입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입니다. 기회 닿을 때마다 수분을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식물은 새로운 개체가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육종을 하셔서 하월시아가 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큰 미끄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